네, 다음입니다. 이 수학이, 이 다른 학문에, 그러니까 다른 학문 분야에 적용을 한 예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이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학이나 이학 같은 경우의 이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학은 도구로서 수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예를 들 부분은 이제 인문사회 계열을 말합니다. 인문사회를 전공하고 있는 쪽에 이 수학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계된 것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이 수학 활용의 예가 바로 이제 경영수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미시경제학이든지 또는 이제 거시경제학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제 경영수학이다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학에 대한 얘기들을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경영수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개발된 또는 정립된 그 사회적인 이론들이겠죠. 사회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이를 이해하고 또는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적용을 하는 문제, 적용을 하는 데 대해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서 이제 수학적 분석이나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프이거나 도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든지 도표를 이용을 해서 이 어떤 이 개발된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부분을 바로 이제 경영수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영수학책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제 수학적인 베이스다기보다는 이제 수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개념과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학을 이제 인문사회과학에 대입하는 유용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상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수학적인 이론들, 그러니까 수학적인 이론입니다. 수학의 이론들과 관련돼서 그로 인해서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문사회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가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변수라고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변수들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수가 이 함수에 대해서 변수를 제어함으로써 이제 함수의 영향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요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변수들을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A라고 하는 인자는 영향력이 있지만 B라고 하는 인자는 영향력이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배제를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론적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일반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겠다. 자, 이 일반화를 유도를 해서 예측을 이제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아마 이유하고도 이렇게 설명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영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처럼 핵심은 이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약을 할 수 있다. 예측과 요약을 이 복잡한 이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죠.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요약을 통해서 또다시 예측으로서 이렇게 이 복잡한 시스템을 해결을 해 나가는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 관점에서 보면 경영수학은 왜 배워야 되는지에 관계된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이제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 매출 증가로 인해서 기업의
어느 정도의 수입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측을 통해서 또다시 공급 계획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반대로 뭐 제품 공급이 감소되었을 때 뭐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얘기할 사례라든지 또는 요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정부 지출이 예를 들어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어떤 변화 정도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 나가고 예측을 해 나가는데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수학에서 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선 소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겠죠. 이 변수들은 여기서는 한 개의 변수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변수들인 것이겠죠.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지출, 조세의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해서 이 변수들이 바로 어떤 함수인, 자, 우리 수학적으로 함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 GDP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 GDP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경영수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모형의 추정과 예측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측이라든지 그 공급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잘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함수론이나 수학의 함수론이라든지 뭐 행렬론, 그다음에 뭐 미적분, 뭐 여러 가지 이 조건문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수학적인 도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최소 전문적으로 뭐 경제학 쪽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난 2강에서도 했었던 것처럼 이산 수학의 영역인 뭐 함수라든지 또는 행렬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 연속 수학이라고 해서 이 부분 좀 더 복잡한 이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강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학에서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 이산 수학의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절차, 그다음에 이러한 그 활용성을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2강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